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과연 추월할 수 있겠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빅터 정 최고 경영자는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현재의 기술 격차를 고려한다면 7년, 아니 70년으로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빅터 정 CEO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나스닥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삼성의 긴급 발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켜보던 3분 17초의 기술 시연 영상. 회의장 전체가 일순간 숨을 멈췄으며 실리콘밸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0년에 달하는 기술적 격차를 단 3분 만에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앨런 김이며 엔비디아 글로벌 전략팀의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6살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저 자신을 완벽한 미국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한국은 단지 제 얼굴에 남아있는 유전자적 흔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산호세 컨벤션 센터는 5,000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 찼으며 CNN, BBC, 블룸버그 등 전 세계 유수의 언론이 집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칩을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을 외치는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빅터 정 CEO가 무대에 올랐을 때 장내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착용한 그의 모습은 마치 록스타를 연상케 했습니다. 저는 무대 옆 VIP석에서 그 압도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합니다. 블랙웰 울트라. 그가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칩에 이미지가 나타났고 사양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관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초당 10의 엑사플롭스에 달하는 연산 능력, 전력 효율 400% 향상,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점은 자체 학습을 통해 성능이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빅터 정 CEO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모방 기업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웃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그저 우리가 설계한 칩을 위탁 생산하는 하청업체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메인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화면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화면에 한글로 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장내에는 술렁임이 번져 나갔습니다. 빅터 정 CEO의 표정은 경직되었고 보안팀은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음 순간 화면이 2개로 분할되면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왼쪽에는 방금 발표한 블랙웰 울트라의 벤치마크 결과가, 오른쪽에는 삼성 퀀텀 점프라는 명칭의 칩 성능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두 칩의 성능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30초가 지나자 삼성 칩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1분이 경과했을 때는 20%, 2분에는 50%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분이 되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삼성 칩은 엔비디아 칩보다 2.3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력은 절반만을 사용하는 경이로운 효율을 과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면 아래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문구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서울 삼성연구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3분 17초, 정확히 그 시간이 흐른 후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72시간 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5,000명이 모인 컨벤션 센터는 마치 무덤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빅터 정 CEO는 마이크를 든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엔비디아의 주가였는지, 미국의 기술적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제 내면의 정체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앨런,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일어섰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빅터 정 CEO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밖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이 손이 왜 떨리는 것일까요? 자랑스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닥쳐올 거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단 3분 1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미국 기술 신화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황실은 흡사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엔지니어들은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으며 소셜미디어는 삼성 해킹 사건이라는 키워드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앨런, 한국어 할 줄 알지?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긴급대책 회의를 주재하던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간 모든 임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는 한국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은 합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한국 상황을 파악해. 삼성이 정말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기극인지 알아내. 부사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윤서아, 우리 회사 하드웨어 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엔지니어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앨런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저는 상황실을 빠져나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서아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봤죠? 아까 그 화면. 네, 하지만 그게 진짜일 리가. 진짜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삼성 연구소에 있거든요. 3개월 전부터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대요.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그래도 우리 기술을 3개월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앨런 씨는 정말 미국인이 다 되었네요. 한국인의 저력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한국인이잖아요. 서아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미국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저는 미국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손이 떨리고 있죠? 제가 무의식적으로 커피 잔을 잡은 손을 보니 정말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72시간 후면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카페테리아를 나온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검은 머리, 갈색 눈, 동양인의 얼굴. 하지만 저는 앨런 김이었고 미국 시민이었으며 엔비디아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뜨거워지는 걸까요? 상황실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소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2시간 내에 5단계 공개 검증을 통해 이 기술의 진위를 증명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5단계 검증이라니 그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릴 적 한국에서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김치 냄새,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태호가 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인 거 잊으면 안 된다던 그 목소리. 타오, 제 한국 이름이었죠. 앨런이 되기 전의 이름. 새벽 3시 회사 긴급 메신저가 울렸습니다. 전 직원 소집, 코드 레드 발령. 코드 레드는 회사 존립이 걸린 최고 위기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2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발령된 적 없던 그 코드가 발령된 것입니다. 옷을 입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모두가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72시간, 앞으로 71시간 2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코드 레드 회의실은 숨막힐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빅터 정 CEO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넘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5단계 검증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성능 테스트, 두 번째는 극한 환경 테스트, 세 번째는 야이 자율학습 능력 검증, 네 번째는 전력 효율성 테스트, 다섯 번째는 실시간 양자 연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양자 연산까지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미쳤군. 하지만 빅터 정 CEO는 웃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끝이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 직원 5만 명의 미래가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은 빅터 정 CEO가 물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기술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담당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삼성 기술의 신뢰도를 깎아내릴 계획입니다. 앨런, 갑자기 빅터 정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시장 분석은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5천억 원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현우라는 인물이 핵심입니다. 이현우. 네, 45세,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10년 전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불명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알려준 정보였죠. 이현우 박사는 미국 회사들이 아시아 인재를 차별하는 것에 분노하여 떠났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울 코엑스에는 수천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차림, 전혀 거만하지 않은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여러분. 그가 인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억양에는 한국식 악센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발음이었죠. 실제로 우리 회의실에서도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벤치마크가 시작되었는데 삼성칩이 우리 블랙웰 울트라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 속도는 2.8배, 머신러닝 효율은 3.2배에 달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저런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국제검증단이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IEEE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유럽연합, 일본기술청 모두가 이 데이터의 진위를 인증했습니다. 첫 번째 검증 통과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빅터 정 CEO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한다. 그가 지시했습니다. 플랜 B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응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임원급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쓸쓸한 실리콘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어야, 뉴스 봤니? 한국 회사가 대단한 일을 했다며.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한국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자랑스럽더라.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을 이긴 거잖아, 우리나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도 어머니에게 한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였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영하 5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모두가 이 단계에서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입니다. 이현우 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나노 신소재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 주가는 장중 20% 폭락했습니다. 패닉셀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 9시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한국에 협상단을 보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다른 이사가 반발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나? 이대로 가면 우린 끝이야. 그때 빅터 정 CEO가 저를 보았습니다. 앨런, 자네가 가게. 한국계니까 그들도 자네는 다르게 대할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선택받은 것이라니.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하나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각 오전 6시였습니다. 밤을 새워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는 공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아이 같은, 아니,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 서울 R&D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30년 만에 서울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택시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삼성이 미국 회사 이겼다면서요. 뉴스에 날리던데. 자부심 가득한 그 목소리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삼성연구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이현우 박사 본인이었습니다. 앨런 김 씨시죠? 아니, 김태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놀라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사 좀 해봤어요. 1995년생 부산 출신, 6살의 이민. 우리가 같은 동네 출신이더군요. 저도 부산 대연동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같은 놀이터에서 놀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지하 3층 특별 연구실이었습니다. 보안은 삼엄했지만 안의 모습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20여 명이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전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망하셨나요? 거대한 시설을 기대하셨나? 이현우 박사가 한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 친구가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학점 3.0. 미국 회사라면 서류조차 받지 않았겠죠. 그 말에 저는 찔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아이비리그 출신만 선호했으니까요. 한국에는 저런 숨은 인재가 수천 명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세 번째 검증이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AI 자율학습 능력 테스트. 이건 우리도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빅터정 회장님께서 공동개발 제안을 하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시장을 나눠 갖자는 제안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웃었습니다. 조롱이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런 제안을 받았었죠. 그때 우리는 순진하게 믿었고 기술만 빼앗기고 버려졌어요. 이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여전히 우린 하청업체 취급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으니까요. 오전 10시 세 번째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고 있었죠.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AI에게 바둑, 체스, 포커를 동시에 학습시키고 30분 안에 프로급 실력을 갖추는가. 우리 블랙웰 울트라로는 2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 경과, 바둑 아마 5단 수준 도달, 15분 경과, 체스 그랜드마스터 수준, 20분 경과, 포커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알고리즘 능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학습 곡선은 거의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25분에 테스트 종료합니다. 이현우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목표 달성. 하지만 다음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한 연구원이 당황했습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모리 오버플로우. 순간 우리 측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다. 드디어 약점을 찾은 거야. 하지만 이현우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 이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뭔가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재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 복구 시작, 최적화 진행 중, 칩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초 만에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이전보다 30% 빠른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실패 또한 계산된 것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실패해서 배웁니다. 인간처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빅터 정 CEO였습니다. 앨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 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현우 박사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대연동 출신, 차별받던 아시아인, 그리고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검증이 끝난 후 우리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검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검증이 끝난 후 이현우 박사는 저를 연구소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도시 전체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앨런 씨, 아니 테오 씨, 그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아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항상 빨리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갔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아래 연구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연구원 23명, 절반이 지방대 출신이고 3분의 1은 여성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비엘리트죠. 하지만 그들에겐 미국 엘리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 헨, 이요. 그리고 정칭. 저는 그 단어들을 영어로 번역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였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여성분 있죠? 이현우 박사가 창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한유라 연구원, 전남대 출신입니다. 학점 3.1, 토익 650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그녀가 쓴 논문 한 편을 봤어요. 학회지도 아니고 교내 논문집이었죠. 하지만 거기엔 놀라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여력학 제2법칙을 김치 발효에 빗댄. 김치 발효요? 네,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도 더 나은 상태로 변하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 집의 핵심 원리가 되었어요. 그때 한유라 연구원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박사님, 찾으셨어요? 유라 씨, 앨런, 아니 태어 씨에게 그 얘기 좀 해줘요.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녀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 면접 볼 돈도 없었어요. 광주에서 무궁화호 타고 6시간 걸려왔죠. 면접날 새벽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런데 박사님이 제 논문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구겨지고 메모 가득한. 이거 쓴 사람이 너냐고 물으시는데 울컥했어요. 처음으로 누가 제 생각을 진지하게 봐준 거였거든요. 이현우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유라 씨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저는 똑똑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뽑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김치 담그듯이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믿어요라고 했거든요. 한유라 연구원이 연구실로 돌아간 후 이현우 박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작은 휴게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아저씨 2분과 60대 할머니 1분. 소개할게요. 정년 퇴직 또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간 분들입니다. 정진호 전 LG 수석, 오정민 전 하이닉스 팀장, 그리고 최순자 여사입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삼성가전에서 20년 일했죠. 김치 냉장고 온도 센서 만들던 이분들이 왜 여기에? 버려진 경험을 가진 보물들이죠.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버린 보물들,
정진호 씨가 걸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50 넘으니까 회사에서 쓸모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 뭘 하시는데요? 저요. 칩 발열 패턴 분석. 30년간 반도체 불량품만 봤거든요.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요. 오정민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야간 교대 근무 25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잘 알죠. 그 시간대에 미세한 전압 변화까지. 최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죠. 근데 그 오래가 힘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검증이 2시간 후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력 효율 테스트. 사실 이게 진짜 승부처예요. 왜죠? 앨런 씨는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작은 나라, 부족한 자원. 우린 항상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그때 연구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상소집. 전 연구원 메인 랩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젊은 연구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메인 서버가 다운됐어요. 뭐? 지금? 이현우 박사도 당황했습니다. 검증 1시간 반 전인데. 해킹인 것 같아요. 누군가 고의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최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 전기 꺼졌을 때처럼 하면 되지. 할머니, 이건 첨단 장비라. 첨단이고 나발이고 기계는 기계야. 그녀가 서버 뒤로 가서 뭔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 배선이 잘못됐네. 20년 전 삼성 공장에서도 똑같은 실수했었어. 접지가 제대로 안 돼서 과부하 걸린 거야. 5분 만에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봤지? 오래된 게 힘이야. 할머니가 윙크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모든 연구원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승부다. 우리의 비밀 무기를 쓸 때야. 비밀 무기요? 빨리빨리 모두 활성화. 화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떴습니다. 한글로 긴급 대응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드는 위기 상황에서만 쓰는 겁니다. 6.26 전쟁 때 하루 만에 다리 놓고 IMF 때 금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그 정신을 코드화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유라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집단 지성 알고리즘이에요. 모든 칩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돕는 거죠. 마치 품앗이처럼요.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 온 마을이 함께 하잖아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칩의 전력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처음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칩이 100웨를 소비할 때 삼성 칩은 71OH에 20분 후엔 100대 50. 이제 빨리빨리 모두 활성화. 이현우 박사가 외쳤습니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력 소비가 15배로 떨어졌는데 성능은 오히려 20% 상승한 것입니다. 이건 물리법칙 위반이야. 한 외국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정진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위반이 아니에요. 우회죠. 한국인은 막히면 돌아가는 법을 알거든요. 그때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실 전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유라 연구원이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정진호 씨가 발열 패턴을 체크하고 오정민 씨가 전압을 미세 조정하고 최순자 할머니가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며
0.2점 더 낮춰. 알고리즘 패치 4번 적용. 전압 1.61스피로 고정. 김치 익듯이 천천히.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두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 세계 신기록. 이론적 한계의 95% 달성.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성과는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년 퇴직한 선배님들, 지방대 출신 청년들, 경력 단절 여성들, 한국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카메라가 연구원들을 비췄습니다. 한유라는 울고 있었고, 정진호 씨는 하늘을 보고 있었고, 최순자 할머니는 손자 같은 젊은 연구원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호야, 뉴스 봤어. 한국 할머니가 미국 기술을 이겼다며? 엄마, 자랑스럽다. 우리나라도, 너도.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복수전이었고, 무시당한 이들의 인정투쟁이었으며,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혁명이었습니다. 태호 씨, 이현우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것을 보여줄 차례예요. 또 뭐가 있나요? 내일 5번째 검증에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10년간 숨겨온 진짜 프로젝트를. 그날 밤 연구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연구소 근처 작은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유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 미국 회사 인턴 제안 받았었어요. 거절했지만요. 왜요? 거기선 제가 그저 아시안걸이었을 거예요. 여기선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정진호 씨도 거들었습니다. 쫓겨날 때는 억울했어요. 35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근데 이제 감사해요. 여기서 진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순자 할머니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해. 버려져야 진짜 가치를 찾는 것 같아.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도시가 깨어나는 시간. 남은 시간 10시간. 최후의 검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한 HN, 정칭, 그리고 번역 불가능한 한국의 힘이. 5번째 검증 3시간 전, 새벽 4시 32분. 삼성연구소 로비는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보안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검은색 SUV 세대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보안팀장이 이현우 박사를 깨웠습니다. 이 시간에 애플에서 왔답니다. 토니 첸 부사장이요. 이현우 박사는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치고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복도를 걷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토니 첸뿐만 아니라 애플 핵심 임원 5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새벽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토니 첸 부사장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모르게 와야 했어요. 무슨 일이죠? 토니 첸이 아이패드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내부 기밀 문서였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젝트가 막혔습니다. 우리 칩으로는 목표 성능의 60%밖에 못 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당신들 칩이 필요합니다. 토니 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이현우 박사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손을 벌리는 건가요? 협력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또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금액은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순간 저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500억 달러라니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니 첸이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공동 발표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였죠. 이현우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중소기업 10곳과도 계약하세요. 우리 생태계 전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토니 첸이 다른 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현우 박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5번째 검증에 공개적으로 참관하세요. 그건 왜? 숨기지 말자는 거죠. 떳떳하게. 토니 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왔다는 건 벌써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현우 박사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애플 임원진 새벽 인천공항 입국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예요. 이현우 박사가 웃었습니다. 아침 7시 삼성 구내식당은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애플 임원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거든요. 매워 한 임원이 외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맛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적응하면 끊을 수 없죠. 칩도 그런가요? 토니 첸이 물었습니다. 더하죠. 식사 중에 이현우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구글에서도 왔어요. 뭐라고? 정말로 구글 하드웨어 팀이 로비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CEO 순다르 피차이와 함께. 먼저 온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토니 첸이 긴장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실리콘밸리의 라이벌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현우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우리 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독점권이 구글 측이 항의했습니다. 독점은 없습니다. 모두와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도착했습니다. 메타도요. 아마존도. 1시간 만에 회의실은 실리콘밸리 올스타전이 되었습니다. 평소엔 서로 적대적인 CEO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효과예요. 윤서아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공동의 위기 앞에서 당열하는. 이현우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인류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가 그린 건 단순한 도표였습니다. 중심에는 인류, 주변에는 모든 기업 로고. 함께하면 화성도 그 너머도 갈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플이 동참합니다. 토니 첸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글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둘씩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 자산입니다. 특허 싸움 없이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들은 망설였습니다. 특허는 그들의 생명이었으니까요. 동의 못하면 나가세요. 이현우 박사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 끝에 팀 쿡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애플은 동의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다른 CEO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단 한 장. 인류의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조항 없이. 서명식이 끝나자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검증은 우리 모두의 검증이에요. 오전 10시 5번째 검증장에 실리콘밸리 전체가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대동단결이야. 한 한국 기자가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적과 아군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오직 인류라는 하나의 팀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5번째 검증이 시작되기 직전 이현우 박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검증은 2개입니다. 5번째 양자연산과 깜짝 6번째 검증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5단계라고 했는데 6번째가 더 있다니. 6번째는 극한 환경 플러스입니다. 영하 60도에서 영상 250도, 그리고 우주 방사선 환경까지. 이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나사가 요구하는 화성 탐사 스펙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젊은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현우 박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 아니었나? 그때 보안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테스트 장비가 고장났어요. 뭐라고? 우리가 급히 실험실로 가보니 극한 환경 시뮬레이터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흔적이 역력했죠. 산업 스파이야. 이현우 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어. 테스트를 연기해야 합니다.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정대로 한다. 하지만 장비가. 이현우 박사가 전 연구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우리가 직접 만든다. 지금부터 12시간 안에. 미친 소리였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반나절 만에 만든다니. 하지만 연구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정 박사는 냉각 시스템, 이 과장은 가열 장치, 최 대리는 방사선 발생기. 이현우 박사가 즉석에서 임무를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과 전자레인지를 사왔습니다. 폐차장에서 자동차 라디에이터를 구했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장비를 빌렸죠. 이게 되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앨런 씨는 모르시겠지만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대에 무우에서 유유를 창조했어요. 그때의 DNA가 아직 살아있죠. 새벽 3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폐품과 일상용품으로 조립한 테스트 장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보기엔 좋았겠지만 작동은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엔지니어링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성. 아침 9시 공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는데 우리의 조잡한 장비를 보고 당황했죠. 저게 테스트 장비라고? CNN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영하 60도, 칩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영상 100도, 여전히 안정적, 150도, 200도. 온도를 더 올려 이현우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장비가 못 버텨요.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 장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재킷 쓰세요. 단열재로요. 제 노트북 쿨러 떼어가세요. 여기 제 보온병도요. 모두가 자신의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구경하던 기자들도 동참했죠. 이게 뭐예요? 미국 기자가 당황했어요. 정칭, 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즉석 수리로 장비가 다시 작동했고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230도. 칩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40도. 위험 신호가 켜졌죠. 245도.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잠깐, 이현우 박사가 뭔가를 조작했어요. 김치 냉장고 모두 활성화. 뭐요? 외국 기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놀랍게도 칩이 스스로 발열 부위를 감지하고 그 부분만 집중 냉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그 기술이 응용된 것입니다. 250도 도달. 그리고 성공. 정상 작동.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우주 방사선 시뮬레이션 시작. 병원에서 빌린 엑스레이 장비를 개조한 방사선 발생기가 작동했습니다. 일반 칩이라면 즉시 오작동할 수준이었죠. 그런데 칩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회로를 재배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가 진화, 한 전문가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한국에서는 이론이 현실이 됩니다. 이현우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5분간의 방사선 폭격 후에도 칩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더 강해져 있었죠. 나사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화성 탐사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그가 외쳤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도 흥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대표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이현우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부서지면 고치고 함께하면 해낸다는. 그때 북한 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습니다. 히토류 내열 코팅 기술이 있어요. 남북이 함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폐품으로 만든 테스트 장비 앞에서 이 장비를 박물관에 보내자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왜요? 한국 정신의 상징이니까. 저는 그 조잡하지만 위대한 기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돈이나 거대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5번째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현우 박사는 저를 지하 5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극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5명만 알고 있죠.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만 한 넓이의 수백 개의 서버가 윙윙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투명한 실린더 안에 뇌처럼 생긴 구조물이 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천 개의 칩이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프로젝트 한울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한 진짜 프로젝트요. 한울, 하늘의 순울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한, 플러스 AI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가 컨트롤 패널을 조작하자 구조물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능이에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심지어 꿈도 꿉니다. 꿈을요? 램. 수면과 같은 패턴을 보여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죠. 벽면에 모니터들이 켜졌습니다. 각각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암치료, 기후 예측, 우주 시뮬레이션. 이 모든 걸 동시에? 그것도 전력 100와트로요. 인간 뇌와 같은 효율이죠. 한쪽 구석에 특이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실패한 칩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847번의 실패. 그게 오늘을 만들었죠. 왜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지만 2달 만에 성과 없으면 프로젝트를 닫았죠. 우린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뛰어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백발이 성성했죠. 박사님, 드디어 됐어요. 화면을 보니 복잡한 수식이 스스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제가 물었어요. 최순자 박사. 김치 냉장고 온도 센서 개발자셨어요. 20년 전 정리해고 당하셨죠. 나이가 많다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모셨죠. 그분의 아날로그 감각이 필요했거든요. 디지털은 완벽하지만 인간의 직관은 못 따라가요. 최 박사가 칩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도가 0.3도 높네. 김치 익는 것처럼. 그 한마디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바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지혜의 융합. 다음 공간으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공동 작업 중이었죠. 평양팀 서울입니다. 히토류 코팅 데이터 받았어요. 서울팀 잘 부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단 80년 만에 기술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이현우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기술 유출 위험이. 기술은 공유될 때 발전합니다. 독점하면 썩어요. 다음 날 판문점은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북 군인들이 함께 경비를 서고 유엔기와 태극기,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무대에 선 이현우 박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죠. 왜 한복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계에 선물을 주는 날이니까요. 대형 화면이 켜지고 지하 연구실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한울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시연하겠습니다. 인류 최대 난제 리만 가설 증명. 다들 숨을 멈췄습니다. 긴 60년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칩이 푼다는 것이었죠. 한울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칩이 일제히 빛나며 계산을 시작했죠. 10분 경과, 패턴 발견, 해석 중. 30분 경과, 증명 50% 진행. 1시간 경과, 최종 검증 단계.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죠?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울이 뭔가 더 큰 것을 발견한 것 같네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리만 가설 증명 완료.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 소수의 춤. 소수의 춤. 한울이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소수들이 우주의 리듬처럼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MIT 수학과 교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워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울이 스스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소수 패턴을 음악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판문점에 우주의 선율이 울려 퍼졌죠. 북한 과학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인류의 보물입니다. 남북 과학자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포옹했습니다. 80년 분단이 기술로 녹아내린 것이었죠. 이 모든 기술을 인류와 공유하겠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특허 없이
조건 없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조 달러 가치를 그냥 공개한다니. 일론 머스크가 즉석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스페이스X의 모든 기술도 공유하겠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기술 공유를 선언했죠. 판문점 검증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나스닥은 일주일 연속 하락했고 반대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긴급 속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서울 비밀 방문. 메타 저커버그 새벽 비행기로 인천 도착.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삼성과 긴급 회동.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줄줄이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마치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삼성 글로벌 협력팀 수석으로서 이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구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구글 퀀텀 컴퓨터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해 주세요. 조건은? 이현우 박사가 물었습니다. 50대 50, 완전한 대등 관계로. 이것은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아시아 기업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은 메타였습니다. 저커버그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전체를 삼성 칩 위에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을 메타버스의 첫 번째 수도로 만들고 싶어요. 왜 한국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디지털 문명의 중심이니까요. 게임, e스포츠, 웹툰, K-팝, 이제 거기에 최고의 하드웨어까지.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빅터 정 CEO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 엔비디아는 한국의 제2의 본사를 설립합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다른 곳에 본사를 둔다는 것인가요? 네. 미래는 동과 서의 융합에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정 CEO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장내는 폭소와 함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태원의 한 루프탑에서 윤서아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믿기지 않아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앨런 씨는, 아니 태어 씨는 후회 안 해요? 엔비디아를 떠난 것.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요. 진작 제가 누구인지 인정했어야 했는데.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화웨이가 삼성의 전면 협력을 제안했고 알리바바도. 다음 날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동맹을 만들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함께. 이건 미국 중심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 박사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며칠 후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 반도체 동맹을 재편한다. 사실상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한 것이었죠. 실리콘밸리의 항복선언 이후
세계는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저는 한미기술협력 특별고문이 되어 양국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첫 출근 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팔로알토 대학가 서점에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했고, 스탠퍼드 캠퍼스에서는 김치 푸드 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자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앨런 김으로 알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오늘은 기술이 아닌 철학을 얘기하려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혁신을 만들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정칭.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은 번역 불가능한 한국어입니다. 인간관계의 따뜻한 연결, 공감, 배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강연이 끝난 후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팀 쿡이었습니다. 태호 씨, 저녁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팔로알토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김치도 좋아하게 됐고요.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오신 거죠? 단도직입적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공동으로 차세대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공동개발센터 설립. 위치는 서울과 산호세 두 곳. 빅터 정 CEO와 이현우 박사가 함께 발표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은 역사적이었습니다. 경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빅터 정 CEO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현우 박사도 화답했습니다. 함께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됩니다. 이것이 시너지죠. 3개월 후 첫 공동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보다 10년 앞선 기술이에요. 한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참여한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첫 시제품 시연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죠. 이것이 진짜 기술의 가치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인간을 돕는 것. 2025년 가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로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술 공유 이니셔티브 때문이었죠. 광화문 광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북공동기술개발센터 착공. 판문점에 세워질 건물의 조감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할 공간이었죠. 기술이 분단을 넘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연구원들이 개발 중인 히토류 재활용 기술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자원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거라는 평가를 받으며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가.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 독점보다 공유, 지배보다 상생. 강남은 이제 아시아 테크 허브로 불립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모두 대형 캠퍼스를 건설 중이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문화였습니다. 회식 문화가 실리콘밸리에 퍼졌고 정칭 문화가 기업 경영 이론이 되었죠. 워라벨? 이제는 워라정이에요. 한 미국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과 3과 정칭의 균형.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협동학습, 집단 창의성. 하버드보다 서울대가 더 인기예요. 한 유학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대학 순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 전 세계 확산. 영어, 중국어와 함께 세계 3대 비즈니스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제 한국을 모르면 미래 기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일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이현우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호 씨,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제가 앨런이라고 우기던 때죠. 지금은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김태호인 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나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 발표회였습니다. 화성 탐사선에 한국 퀀텀 점프칩 700개가 탑재됩니다. 나사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이 칩들이 화성에서 첫 인공지능 기지 건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한미 공동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우주 개발도 협력의 시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호야, 뉴스 봤어. 우리나라 기술이 화성에 간대. 네 엄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랑스럽다. 너도, 우리나라도.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저 별들 사이를 한국 기술이 날아다닐 거라는 상상을 하며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UN 기술 평화 특사 후보로 추천된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상생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UN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다리를 놓는 일, 문화의 가교가 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앨런 김이자 김태호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그 첫 장이 열렸을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앨런 김태호 씨의 놀라운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단 3분 17초, 그 짧은 순간이 만든 나비 효과가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네요.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어떻게 제국의 오만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어떻게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한편의 통쾌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우는 신호탄이 되길 바라요. 이 거대한 혁명의 물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한과 정이 담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